19-3번 보면요. 원래 우리가 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 있지. 그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걔가 도형적인 면으로 봐도 틀린 거는 없지만 저희 차례 수직 관계로 볼 수가 있어. 한번 볼게요. 직선 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직선, 얘도 직선이지 y는 x도. 이 직선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과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도형을 접어버리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그려보게. 그려보면 얘가 x가 0일 때 y의 값이 5, y가 0일 때 x의 값이 10.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고, 얘는 원이잖아. 그죠? 그럼 x,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중심 나오죠. 얘가 x-1의 제곱, y-2의 제곱. 좋아. 핸드폰 여기 앞에 내고 촬영. 이렇게 되지? 이제 반하지. 어? 옮기 카메라. 자, 그러면 이게 중심점을 표시하면 1,2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되는 거지. 맞아? 이거 한 칸당 두 칸 걸 친 거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원칙들. 그럼 얘를 갖다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라는 얘기는 이렇게 접어버리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점과 얘의 점들과 이 직선의 거리를, 수직거리를 잡죠? 그 수직거리를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옮기라는 얘기.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수직 이등분의 중심 자체도 똑같이 이동이 돼야 되지. 수직 이등분 선이면서 원이 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의미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수직 이등분 성질을 이용해서 잡아요. 그걸로 얘기를 해보면 원래 주어진 원의 중심이 1,2지. 직선의 경우는 대입이 쉬운데 원이나 그 이차함수의 경우는 꼭지점 좌표나 그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게 그래프 단계식 잡기가 편해. 그러면 얘가 1,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여기로 이동이 됐어. A, B로 이동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선이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냐? 두 중심의 중점을 지나면서 두 점을 잇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첫 번째 1,2와 A, 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직선 x 플러스 2y는 10 위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맞아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가야 되고, 두 번째 두 점을 연결한 선과 이 직선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은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인 관계. 그럼 다시 말하면 두 기울기 관계는 역수의 부호반대 관계죠. 그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지. 그지? 걔한테 수직인 저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돼? 헷갈려? 2가 돼야 되지. 그죠? 맞아? 역수의 부호반대.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해보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2가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 b에 대한 등식 하나. 그죠? 이 관계를 정리하면 a, b에 대한 등식 하나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서? 연립을 해서 얻는 게 원래 대칭 이동된 관계야. 그래서 얘 자체의 증명도 원래는 그걸로 할 수 있어. 근데 도형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과정 똑같이 따라가 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정리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b 플러스 2는 11 반복시켜야 되죠? a 더하기 2b에 1 더하기 4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쟤는 b 마이너스 2는 2a 마이너스 2인 거니까 2a
그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 잠깐만 곱이 마이너스 1 얘네가 2가 돼야 되고 잘못 나왔는데 빨리 풀라. x 플러스 2y는 10이고요. y를 곱해주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고 아 이거 20이구나. b가 6이 돼야 되고 b가 6이니까 a가 3이 돼야 되네. 그지? 맞아. 그러면 방법은 안 바뀌네. 수직 이등분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대칭 이동. 왜? 같은 거리만큼을 같은 반대편 방향으로 같은 거리로 이동하니까 같은 거리 이등분이고 거리를 잴 땐 수직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성질을 이용해서 중점 지나면서 수직 이등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이 돼야 돼. 그치? 그 관계로 정리를 하면 이동된 후에 중심 좌표가 3,6이 되는 거지. 중심이 3,6이고 반지름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이동된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최단거리 문제인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이제 최단거리 문제는요 직선 연결을 생각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1,6이면 1,6 여기에 있고 A가 7,0이면 여기에 B가 있고 X 플러스 Y는 3이면 X절편도 X절편은 3 Y절편이 3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직선인 거지. 그죠? 그럼 얘가 a, b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위에 점 p랑 연결을 지어서 ap 플러스 bp 길이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가 여러 개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이 노란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럼 최단 거리를 잡을 수가 없지. 이 상태로는 너무 힘들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거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점을 데려다가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버려. 수직 이등분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얘를 B'이라고 잡는다고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길이는 얘네 둘이 직각이 두 변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이지. 지금 SAS 합동이죠. 그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어때? 같은 거지. 그럼 삼각형의 모양이 변해도 어떻겠어? 계속 같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차피 여기 들려서 일로 나오는 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지? 얘를 짧게 잡기가 힘드니까 너무 여러 종류니까 한쪽을 들려야 하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 버리는 거야. 이 선을 들려야 되지.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거지. 두 점이다. 그럼 두 점 중에 한 점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일로 옮겨버려. 그 다음에 무슨 거리? 직선 거리를 잡는 거지. 얘네 둘이 곧바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길이가 AP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PB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지. 그지? 그러면 구부려서 들어오는 것보단 직선 거리가 가장 짧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고 직선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잡는다라고 보면 돼. 그게 최단 거리야. 이해가? 자, 그러면 이거 찾아야 되잖아. 그지? B라는 점 7,0이라는 점을 가져다가 x 플러스 y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B'이라고 놓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길이의 최소값은 A
B 프라임 좌표 찾아야 되겠지. 맞니? 맞아요. 이해갔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특정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수직 이등 분성체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럼 B 프라임 좌표를 A, B라고 줘. 그 다음에 첫 번째 둘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7, 2분의 B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지. 그지? 중점 좌표는 직선 위에, 대칭 이동돼야 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7, 2분의 B는 3이 돼야 되죠. 2씩 곱해서 A 플러스 7 더하기 B는 6이 돼야 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찾을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B와 B'이라는 직선은 이 직선의 수직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직선인 거기 때문에 B'의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죠? 역수의 부호관대라 그랬죠? 정리 이해가? 그럼 B'은 B좌표는 7,0이고 B'은 A, B인 거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치? 그러면 B는 A-7이랑 똑같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해. 얘네 둘이 연립을 해주면요. A 더하기 A-7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2A가 6 나오는 거고 A는 3 나와야 돼. 그치? A가 3 나오면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B'의 길이는 루트 A 좌표가 1,6, B 좌표가 3, 마이너스 4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잡으면 최단 거리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4 플러스 7, 100이니까 루트 104네. 루트 104가 최소 값이 되는 거지.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때 P의 좌표는 뭐냐? 위의 점 P. 교점 좌표, 이 좌표 찾으라 그러네. 그지?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선과 얘의 교점 좌표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정리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4, 26 이렇게 되는 거고. P좌표를 찾으러 가야지. P좌표는 직선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직선과 기울기가 1이고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지. y-y1은 기울기의 x-x1 이 직선이랑 이렇게 두 개 연립해를 구하면 되죠. 맞아? 저 빨간색 B 프라임. 잠깐. 미안해. 이거 아니고 저기 A, B 프라임 방정식 찾아야 되는 거지. P좌표 찾을 때 x 플러스 y는 3과 A, B 프라임의 방정식 찾아야 되는 거니까 1,6 두 점을 알 때 y-y1은 x가 2 증가할 때 y는 10감 증가. x-x y-6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지금 이해는 가니? 좀 너무 빠졌나? 여기까지 이해 가죠? 여기까지 최단거리 찾는 거 어떻게? 들려야 하는 선의 기준으로 한 장 대칭 이동 후 직선거리 잡는다. 그지? 그럼 점좌표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때 최소가 되었을 때 P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좌표 찾기죠. 그럼 두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는 거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고 두 점이 A와 B'이지? 그럼 A와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x-x1이죠. 그지?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되지. 그러면 5x 플러스 y는 11인 거야. x 플러스 y는 3인 거랑 연립하니까 빼주면 얼마야?
거리가 최단거리인 거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노란 직선의 교점 좌표가 P좌표가 되는 거지. 똑같이 나와. 간혹 대칭이동 문제 한 번만 같이. 간혹 대칭이동 문제에서 두 선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얘가 제일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A에서 Y축도 한 번 들리고 X축도 한 번 들린 다음 B로 오는 최단 거리를 구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들려야 하는 선이 두 개지? 그지? 두 개 기준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얘는 여기로 A 프라임, 얘는 여기로 B 프라임. 그 다음 둘이 어떻게? 직선 연결시키면 Y축도 들리고 X축도 들리는 최단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들려야 하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후에 직선 거리 잡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을까? 그다음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여서 답이 잘못 나왔네. 아까 그 방법으로 푸세요. 이 위에 한 점 잡아. 그럼 어떻게? 그 점을 갖고 선의 대칭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지. 비교적 그 그래프 자체를 직접 이동시키는 관계를 찾는다고 하면 밑에 여기 미지수 관계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잡고 첫 번째 직선 위에 점을 잡는다. 두 번째 그 점 하나를 P라고 하면 P를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지? 그게 P 프라임이지. 그지? 대칭 이동된 점 찾을 수 있지? 그 점과 3번째 두 직선 교점을 찾아. 주어진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 그러면 대칭 이동된 점과 교점 그렇게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잡아주면 그게 대칭 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일 거 아니냐고. 그지? 내가 아까 전에 이 파란 선을 이동해야 되는데 하얀 선을 이동시켜서 안 되지. 노란 선을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 선을 이동시켜가지고 식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이동되어야 하는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는다. 그건 뭐야? 4,0 이런 식으로 잡는 거지. 그지? 그 4,0을 이동의 기준이 되는 선 있죠?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좌표를 찾아. 그럼 대칭 이동이 됐겠지? 얘가 이거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대칭 이동시키라는 얘기였어. 4,0 이 점을 가지고 어떻게? 얘가 P야. P 4,0을 가지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P 프라임을 잡아. 그지? 그럼 요 점과 얘네 둘의 두 직선의 교점을 잡아. 요 점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잡아. 그지?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점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게 더 쉬워요. 직선의 이동보다 점을 선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는 게 쉽고 이 내용만 거기다 적고 이따가 유제 풀 때 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풀어줄게. 그렇게 하고요. 오늘 집합을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됐어? 안 됐어? 이것만 적어요. 돌면서 다시 한 번씩 봐줄게.
자, 드디어 집합을 자, 집합이라고 하면 거기 집합과 원소 1번 집합과 원소 이렇게 써있지. 82쪽에 거기 첫 번째 줄 끝자락부터 보시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그 부분 말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라고 하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정의라고 봐야 돼. 너네가 완전 집합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집합은요.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집합에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뭐뭐뭐뭐야?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명확하지? 그럼 얘는 집합이 되는 거야. 5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도 안 돼. 모르지. 좋아한다의 기준이 뭐고 5에 가까운 수의 모임. 대상이 명확하지 않지. 그지? 5에 가까운 수는 어디까지가 가깝고 어디까지가 뭔지를 모르죠. 그런 애들은 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5 이하의 자연수라는 이 모임은 집합이 맞아. 걔네들은 1, 2, 3, 4, 5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한 거고 거기 들어있는 이 1이나 2나 3이나 4나 5 같은 애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원소의 기호의 표현은 이거예요. 얘가 5 이하의 자연수를 집합 A라고 한다고 했을 때 A 안에는 1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속해 있는다.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자의 약자야. 원소 영어 약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6 같은 애는 A에 포함이 돼야 한대. A에 들어가 있지 않죠? A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짝대기 하나를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집합을 나타내는데 집합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표현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5 이하의 자연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식 있지. 그지? 걔네들이 원소 나열법이야. 직접 대상 하나하나를 써주는 게 원소 나열법.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조건으로 얘기해주는 게 조건 제시법이야. x바 얘는 항상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의 의미로 x바 넣어주고 x는 5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조건 제시법. 내용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집합의 종류라고 보시면은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공집합이 있는데 유한집합은 느낌 빵 오지 않니? 얘처럼 대상이 하나, 원소가 한정적인 거 있지. 무한개의 원소를 갖는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갖는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실수 몇 개야? 셀 수 없이 많지. 이런 경우 얘가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끝나. 여기 끝자락이 들어오면 유한이야. 끝자락이 없어 무한이야. 그지? 끝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공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뭘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3의 배수이면서 1인 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없어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없어야 집합이면서 공집합이야. 그지? 그래서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얘도 기호의 표현으로 동그라미 땡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저 사람 본거 같은데. 많이 봤을 거야. 이케아에서 많이 본 거다. 어? 이케아에서 물건을 처음 아니 봤어요. 나는 하를 또 했다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개수에 대한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유한 집합의 경우 개수를 나타낼 때 어느 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 넘버 약자에 해서 A의 개수, 원소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뭐 몇 개?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5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집합명 그리고 개수에 대한 표현이야. 그러면 공집합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빵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늘 0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제 자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20-1 이번 문제. 다음 네 집합에 대하여 아래 무등에 나타여라. 1번 바로 볼게요. A는 369, 3의 배수들인데 100 이하에서 찾고 있죠. 그지? 100 이하의 자연수 3의 배수. B는 20보다 작은 소수. C는 X는 n분의 1인데 n은 자연수여야 돼. 그치? 그럼 뭐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한 집합이에요. 그 다음 D는 그 중괄호 1과 중괄호 2 자체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1번 네모안에 속함의 기호 속하지 않는다 중에서 알맞은 기호를 써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60은 A에 속한다. 맞아 아니야? 속한다니까 어떻게? 짝대기 없이 기호 넣어주면 되죠. 3의 배수지. 그리고 19는 B에 속한다. 맞아 아니야? 속하죠. 맞죠? 그럼 속한다 기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9는 C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않는다. 2에 짝대기. 그치? 1은 D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양 자체를 원소로 갖는 거야. 1을 원소로 갖는 게 아니고 중괄호 1을 원소로 갖는 거야. 오케이? 중간으로 비밀이나. 아니야, 달라. 이 기호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생긴 그대로 써야 돼. 얘가 뭘 정한 걸 바꾸면 안 된다고. 중괄호 1, 중괄호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괄호 1이랑 같아요? 같지 않아. 얘는 가로가 있어야 되는 애고 얘는 없어야 되는 애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은 D에 속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이죠. 이해가지? 그러요 이전에 구분하셔야 돼요. 생긴 집합에서 원소 나열을 해놨으면 생긴 그대로의 모습이랑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공집합이 A에 속한다. 맞아 아니야? 공집합 이 모양을 A에 나열되는 형태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속한다 아니에요.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가 들어있는지 원소 나열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만 갖고 얘기하진 않아. 기호나 얘처럼 부분집합의 표현이나 아니면 뭐 원한다면 문자나 한글이나 뭘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를 이용한다 원소는. 2번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 369, 12에서 99까지 어떤 특징 가져? 3의 배수야. 근데 그냥 3의 배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지? 100 이하의 3의 100 이하의 3의 배수. 음의 배수가 있어. 여기 집합에서는 양의 배수. 양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얘처럼 정해요. x와 x의 조건을 다는 거지. 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면서 쉼표의 의미는 and의 의미라고 그랬지? 작으면서 뭐야? x는 3의 배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범위 잡고. 그 다음 3번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래. 뭐뭐뭐. 3번 유한집합인 거? 점점점 있을 때 끝나면 유한이라 그랬지? A랑 A. B는? B는 비소. B도 맞죠. 그지? 음의 소수는 없어. 그 다음 C는? C는 아니야. C는 계속 만들 수 있지?
자연수가 무한이니까 D는 딱 2개 나야 되고 끝났죠? 그지? 그러면 거기 3번에 유한 집합인 거는 A와 B와 B가 되는 거고 그 개수를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NA는 몇 개야? 100가지의 자연수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 33개 있자. 나눠보면 되지? 그지? NB 20 이하의 소수 2, 3, 5, 7, 11, 13, 17, 19 몇 개? 8개 8개 B는 딱 봐도 몇 개? 2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개수 표현까지 좀 어려운 거 없죠? 자, 집합에서 이제 원소를 합쳐내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A 동그라미 플러스 B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하자요. X방 X를 이 집합의 원소를 찾을 때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를 A와 B의 합으로 하겠다 이 얘기야. 이해가죠? 이렇게 생긴 집합은 X를 원소로 할 건데 그 X 값을 찾을 때 A와 B를 합쳐서 구하겠다 이 얘기라고. 그때 A는 A에 속하고 소문자 B는 B에 속해야 된다. 그치? 거기에서 집합 A는 0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고 집합 B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랬을 때 1번 A 동그라미 플러스 B의 집합을 구하여라. 원소 나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산 들어가는 문제 있을 때 표에다가 좀 웬만하면 그 개수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A에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랑 B에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랑 차례로 뭐 하겠다? 더해서 나오는 원소들이죠. 그럼 0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2 0 더하기 2 1 더하기 2 3이지. A와 B의 원소들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은 1, 2, 3밖에 없는 거죠. 그지? 중복은 두 번 나열한다 안 한다? 안 할 거예요. 같은 원소를 취급할 거기 때문에 1, 2, 3만 원소가 돼. 이해가죠? 가? 안 가? 이 약속이 뭐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은 우리 연산도 연산상으로 배우지 않은 기호야. 없는 기호지만 A 별 B를 A 곱하기 B 플러스 B로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정하는 경우가 있지. 이것도 집합의 약속을 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집합은 X를 원소로 할 건데 그 원소를 구할 적에 A랑 B를 더해서 구할 거란 얘기야. 그지? 근데 A는 A 안에 있는 원소고 B는 B 안에 있는 원소라는 얘기지. 그럼 A의 원소들과 B의 원소들을 더해서 원소를 구하겠다 이 얘기지. 그죠? 그럼 더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찾기가 되는 거야. 0과 1, 1과 2를 놓고 더해보는 거지. 그럼 1, 2, 3이 생기죠. 그지? 그럼 1, 2, 3을 원소로 갖는 게 아니고 중복 원소에 대해서는 한 번만 쓰기로 한다. 집합의 특징이야. 그래서 1과 2와 3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갔어? 그 다음 2번은 그런 거야. A와 A 풀 A라고 있으니까 A의 원소들끼리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애를 찾자는 얘기지. 그지? 그런 거야. 0, 1 가지고 하는 거야. 0이니까 이게 0, 1,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는 0과 1과 2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3번은 그럼 뭐예요? 먼저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의 순서는 똑같아. 바로부터 해결하는. 서준대. 그지? 그러니까 요거부터 구하면 아까 찾아놨죠? 1, 2, 3이지. 얘는 B에서 갖는 거는 1과 2 플러스 1과 2와 3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 그럼 뭐가 나와? 얘는 1 더하기 1에서 2 3 4 2 아니 3 4 중복이죠? 안 써.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원소는 한 번만 나타낸다.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공집합도 원소의 개수에 포함이 돼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포함이 돼. 근데 공집합 자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0개가 되는 거지. 원소는 생긴 모양 그대로 있는 애들의 개수를 정말 일일이 세는 걸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문제. 그지? 그럼 공집합은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은 공집합으로 한다는 얘기야. 원소를 안 가지고 있는 집합은 공집합이야. A의 원소가 공집합인데 그렇지. A의 원소의 공집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애 하나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NA는 1이다 라고 봐야 돼.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나열을 할 적에 들어가는 애들의 개수. 내가 쉼표를 몇 번 찍을 건가 그거를 보라는 얘기야. 쌤, 저 부 뒤에 비읍 뭐예요? 부분 집합 할 거거든. 자, 부분 집합의 개념은 뭐냐면 한 대상이 완전히 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관계를 보일 때 걔를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A가 1, 2, 3이고 B가 1, 2, 3, 4, 5. 그러면 A의 원소들 대상 하나하나가 B에 전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럴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지. B의 부분적인 걸 완전히 채운다는 얘기야. B의 일부라는 얘기지. 근데 뭐 여기 C라는 집합이 있어. 얘는 3, 4, 5, 6이야. 그럼 어떻게 돼? C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이 안 되죠. 대상 하나하나가 절대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아니면 짝대기. 쌤, 저 기호 방향이 무슨 차이예요? 방향이 B 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A를 감싸갖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B 안에. B한테. 그래서 방향이 큰 쪽, 그 원소의 개수, 포함 관계가 큰 쪽에 열어주면 돼요. 속함 관계도 마찬가지. 그지? 원소가 속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온다. 그지? 이렇게 들어온다. A가 B 쪽으로. 그럼 이거는 돼 안 돼?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큰 쪽 포함 관계로 넣어줘야 돼요. 이해 갔어, 정원이? 자, 그 다음에 자, 부분 집합에서 그럼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공집합 있죠?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뭔가 있는 애 안에 속하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있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지. 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부분이라고. 그치? 있는 애가 없는 애보다는 범위가 넓지.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은 모두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나 자신도 나한테 포함이 완전히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 집합이다가 늘 성립하는 거고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늘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자기 자신 포함 관계 이룬다야. 없는 것은 있는 것에 포함이 된다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분 집합을 직접 구해보면 1, 2, 3을 원소로 갖는 애가 있어. 얘의 부분 집합 항상 누가 있다고? 항상 공집합 깔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짜리들. 그 다음 몇 개짜리들? 두 개짜리. 한 숫자 고정으로 이거 1, 2비 찾는 문제 위에도 답을 넣기 때문에 한 숫자 고정으로 작은 거에 큰 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자기 자신까지 들어가서 부분 집합 직접 찾으시면 돼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는 내용은 사실 이거야.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을 찾을 적에 얘랑 아예 똑같은 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 개수 찾는 문제 잘 봐. 봐요.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부분 집합에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1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1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못하겠지. 맞아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라고. 이해가 안 가? 가? 얘가 1, 2, 3이 다 들어가니까 얘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 1, 2 들어가고 3 안 들어가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지. 1, 2 이런 식으로 잡는 거.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2의 n제곱계다. 이 n은 뭐? 원소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애가 있어. 부분집합에서. 진부분집합 별거 없어요. 자기 빼고. 진짜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애들만 찾자 이 얘기야. 자기 자신은 진부분집합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몇 개야?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면 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야. 얘 A의 진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하면 이것만 안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진부분집합. 여기까지만 넣어야겠다. 20-3, 4 문제만 풀고요. 쉬는 시간도 안 좋네. 지금 쉬고 하자. 이번 쉬는 시간 20분인가요? 아니, 아. 테스트까지 보고 20분. 아, 원래 아까 줬어야 됐는데